자, 다음으로 평광렌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렌즈, 평광렌즈인데요. 평광렌즈 하면 딱 낚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용했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렌즈다. 굉장히 이제 한쪽 방향의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이나 주변에 어떤 사물이 없고, 그죠? 수면이나 빙판이나 설면이나 노면, 창유리 이런 곳에 이제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됐었을 때 진동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굉장히 큰 에너지의 어떤 빛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방향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그래서 눈부심을 일으키는 한쪽 방향의 빛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필요로 하는 빛만 받아들여서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 보고자 하는 사물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대비 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렌즈가 평광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이면 뭐 낚시, 빙판이면은 스케이트 뭐 이런 거 탈 때, 그죠? 설면 스키 탈 때, 뭐 노면이라고 하면은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뭐 없는데 쫙 계속 이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은 눈부심이 한쪽 방향으로만 굉장히 계속 오랫동안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용을 했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사실 일상생활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꼭 평광렌즈가 좋다, 뭐 일반적인 어떤 착색 렌즈랑 비교했었을 때 더 좋다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용하는 환경 자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환경이 있고, 뭐 지금 있으면 좋지만 꼭 없어도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광 기능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을 했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광 렌즈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봤었고, 자, 그래서 이 평광 렌즈는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가 생활하는 이런 환경, 아까 보셨었던 그런 환경에서의 어떤 빛의 눈부심을 일으키는 진동 방향을 보면 이렇게 빛이 왔었을 때 수평 방향으로 굉장히 눈부심을 일으키는 반사광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쪽 방향을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생활하는 환경에서 봤었을 때는 수평으로 진동하는 이쪽 방향의 반사 빛을 갖다가 렌즈가 100%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눈에는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고, 그렇지만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필요하다 보니 이쪽 수직 방향, 이것과 직교되는 수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투과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축이랑 투과축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직을 이루는데, 투과축은 수직을 이루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반사빛을 흡수하는 이 흡수축이 바로 조제 가공축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조제 가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도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방향만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실제 이 사람이 특히 난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난시 축 방향과 맞게끔 이 평광축을 위치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주문을 할 때도 그 난시 축 방향을 갖다가 꼭 잘 이제 불러주시고 나중에도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제 가공하는 방향은 이 흡수축 조제 가공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것과 직교되는 방향이 90도 방향이 투과축, 평광축이 되겠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는 이런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 평광 렌즈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 축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 요것과 방향이 완전 반대거든요. 구름에서 반사되는 빛 자체가 반사하는 빛이 90도 방향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부심을 일으키는 이제 반사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대로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도로는 조제 가공축, 흡수축이 180도 수평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이는 평광축, 투과축이 90축으로 이제 가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광 렌즈를 쓰게 되면은 반사빛은 완전히 차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빛을 갖다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의 밝기의 어떤 감소 없이 반사 평광이나 산란 평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대비 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편광 렌즈는 눈부심이 특히 많은 그런 환경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부심으로 인한 안정피로 해소, 쾌적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렌즈입니다. 자, 그리고 편광 렌즈 하면은 또 꼭 같이 붙어 나오는 그런 말이 이제 대비감도 향상. 여기 나와요. 대비감도 향상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대비감도 향상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편광 렌즈에서의 편광축과 조제 가공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편광축이랑 조제 가공축 수직을 이루죠. 수직을 이루고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으로 낚시가 있을 텐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 편광 렌즈의 편광축 즉 투과축은 몇 도였지요? 90도였죠. 수직 방향이고 그리고 이것과 직교해서 조제 가공축, 반사빛을 흡수하는 흡수축을 180도로 수평 방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편광 렌즈는요,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 쓰면은 이 편광 렌즈가 효과적이냐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환경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낚시할 때 스키, 요트, 스케이팅, 서핑, 골프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환경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굉장히 눈부심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반사빛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면 효과적인 렌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히 유리 같은 경우에 강화 처리를 하는데 열강화법 기억나시죠? 물리적 강화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라고 하면 이 열강화법 물리적 강화법으로 그 강화 처리를 할 때 내부에 이제 응력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 온도 차값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강화 유리를 보게 되면은 간섭 무늬가 보여요. 약간 무지갯빛 나듯이 어른어른 기름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편광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강화 처리된 유리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조 방법도 살펴봤었는데요. 제조하는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PVA,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이 필름에다가 얘를 갖다가 이제 한 방향으로 쭉 늘려뜨렸었잖아요. 그래서 늘려뜨린 약간 분자 구조가 느슨해진 그 사이로 요오드계나 염료계 편광성 물질을 갖다 넣어가지고 편광 렌즈를 만들게 되는데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특징이 있었어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요오드계 편광 렌즈가 과학적으로는 좋아요. 가시 투과율 편광도가 높기 때문에 편광 렌즈로서의 어떤 기능은 더 좋은데 좀 열에 약하다. 그리고 소량 생산하고 정밀함이 요한다. 그래서 생산성 면에서 조금 이제 떨어지고 이제 관리하기도 조금 더 까다롭겠죠. 그죠? 반면에 염료계 편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편광 렌즈의 어떤 기능적인 과학적 기능은 떨어지지만 열에도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편광 렌즈를 만들고자 할 때는 주로 이 염료계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만든지에 따라서 실제 착용했었을 때 그 편광 정도가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편광 렌즈를 만들 때 위에 있는 방법으로 만들 때 이제 필름 만들어진 약간 샌드위치식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식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를 그냥 약간 구부려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건 저가형 편광 렌즈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조금 고가형의 편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도수 렌즈에다가 이 필름막을 부착을 해서 만드는데, 이 필름막을 부착해서 만들 때는 두 면 중에서 그래도 편광축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 있는 편광축이. 그래서 조금 곡률이 적은 평평한 쪽에다 붙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 렌즈 후면이 좀 평평한 면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는 렌즈의 전면이 좀 더 평평한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평평한 면 쪽에다가 평광막을 붙여서 평광 렌즈를 만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의사항인데요. 평강 렌즈는 축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축 방향이 원래 계획했었던 그 축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만들 때도 그렇고 조제 가공할 때 어떤 옥습기에 돌릴 때도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특히 열에 약하니까 이 축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가 요해집니다. 그래서 마찰열, 가공 시에 마찰열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 가공할 때 양쪽의 그 축 방향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도록 잘 가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열뿐만이 아니라 축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것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도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평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할 때 렌즈 사이즈가 테 사이즈랑 거의 동일하게 밀어넣는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온에 노출을 시킨다, 차 안에다 두고 다닌다, 그런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물질이 승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한이 더 짧아지는 거죠. 평광성이 약화가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뭐 물속에 담가 놓을 일은 없지만 이제 약간 샌드위치식의 어떤 필름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물스물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것 역시도 평광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 역시 테 가공할 때 조금 더 잘 맞게끔 가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광 렌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 퀴즈를 통해서 또 평광 렌즈 한번 중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평광 렌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광 렌즈의 평광축과 평광축 이꼴 투과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투과축인데 이 축 방향과 그리고 실제 조제 가공축, 반사빛을 흡수하는 흡수축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 둘이 직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광축은 90도 수직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조제 가공축 흡수축은 180도로 맞추어서 가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광 렌즈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설명하시오. 저희가 뭐 생활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평광 렌즈의 그 기능이 충분히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특별한 상황에서 그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낚시, 스키, 골프, 뭐 서핑, 뭐 스케이팅,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혹 안경원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런 상황들에 이게 뭐 주로 사용하려고 한다 했었을 때 딱 평광 렌즈가 떠올려지시면 좋겠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평광 렌즈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색이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렌즈 색이 없는 평광 렌즈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평강도는 색이 있으면 조금 더 어떤 색에 의해서 평강도가 더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지만, 평강성 자체는 색이 없어도 축 방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없는 평강 렌즈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하실 때 보면은 이제 지금 굴절 검사를 아직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포롭터라고 하는 저희 검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에 평광 렌즈가 들어있고, 그 렌즈는 투명하죠. 투명하고 그 렌즈를 봤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C표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방향에 따라서 C표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색에 의해서 평광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색이 없는 렌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컬러 렌즈 살펴봤는데요. 컬러 렌즈도 그 농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멸각률은 이제 태양광의 멸각률을 얘기를 하는데 뭐 농도로 생각을 하셔도 같이 이 범위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농도가 20%면 멸각률이 20%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비교적 농도가 낮은 20% 미만의 농도가 낮은 엷은 색깔을 띤 렌즈를 소프트 컬러라고
컬러 렌즈라고 부르고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일상에서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el광률 농도가 20% 이상인 비교적 좀 진한 렌즈를 컬러 렌즈라고 하는데, 이 컬러 렌즈 중에서 50% 이상 되는 것을 선글라스 렌즈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조금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어요. 자, 이런 컬러 렌즈를 사용하는 목적은 역시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뿐만이 아니라 특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강한 햇빛을 약하게 하는 멸광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미용적인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 컬러 렌즈. 소프트 컬러 렌즈는 이제 좀 컬러가 농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이제 안정 피로를 더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CTC 렌즈라고 해서 이제 컬러 투 컴포트라고 해서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이제 특수 렌즈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어떤 그 색에 대한 어떤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거를 좀 감안해서 이 사람의 어떤 뭐 활자나 이런 거 볼 때 약간의 색 있는 그런 이제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보고, 읽기 속도도 뭐 빨라지고 집중도도 좀 길어지고,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편안하게 느끼는 파장대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만드는 그런 컬러 렌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농도가 조금 옅은 그런 소프트 컬러 렌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안정피로 덜려고 쓰고, 또 요즘에는 역시나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들 쓰십니다. 자, 세 번째로 패션 글라스용 렌즈로 여러 색조의 렌즈를 이용해서 패션 기능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크게 컬러 렌즈 사용하는 목적을 이렇게 나누고 있고,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스포츠용이라고 하면 사경용 같은 경우에 보통 노란색을 많이 쓸 텐데, 대비감도 높이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럼 뭐 스키용은 진짜 눈부시니까 진짜 물광률을 높여가지고 좀 더 편안한 뭐 시계를 얻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 컬러 렌즈를 알아보면서 분광 투과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색깔은 색이 있는데 이 착색된 색에 따라서 실제 이 렌즈를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파장대의 그 세기 값, 투과율 값이 좀 컬러들마다 달랐었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보니 어떤 환경에서 어떤 컬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내 눈이 가장 편할 것인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선이 분광 투과율 곡선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살펴보고, 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컬러를 선택할 수 있을지, 권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광 투과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글라스 렌즈 같이 투명체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태양광을 딱 비춰봤었을 때 얼마만큼 투과가 되고 있는지를 그래프화해서 그린 것을 분광 투과율 곡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컬러는 이제 뭐 어디는 차단하고 어디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략 색깔이 어떻겠다, 대략적인 색조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팅을 했다, 뭐 자외선 차단 코팅을 했다 그러면은 뭐 자외선이 제대로 차단되고 있는가, 뭐 청강 차단 코팅을 했다 그럼 청강이 제대로 차단되고 있는지, 적외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값이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색깔을 이런 색으로 만들어졌었을 때 실제 착용하는 사람이 어떤 색깔로 보일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렌즈를 이용했었을 때 이제 그 대비되는 정도, 이런 것들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결과치를 가지고 얼마만큼 눈의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제 자료가 분광 투과율 곡선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분광 투과율 곡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컬러 렌즈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몇 가지 컬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색, 갈색, 그죠? 요거 한번 알아봤었고, 그 외에도 눈에 좋은 녹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랑색, 노랑색, 그리고 핑크, 요 정도 많이들 사용하는, 선택하는 컬러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회색 컬러인데요. 회색 컬러는 분광 투과율 곡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멸각률은 더 커지는 건 당연하고, 근데 특이하게도 회색깔 같은 경우에 모든 파장대가 거의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멸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시광선에 있어서 전 파장을 같은 정도로 흡수함으로 컬러 렌즈는 흡수해서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수함으로, 그래서 이제 색깔 자체도 이 렌즈 자체 색이 좀 회색빛을 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부심을 방지해주고 같은 정도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의 어떤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용이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조를 구분하는 자연스러운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회색은 사실 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고, 직업상 어떤 컬러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눈부심 때문에 컬러 렌즈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회색 컬러를 착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구분하는데 가장 용이한 컬러이기 때문에 그때는 회색 컬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색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게 갈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양인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가 갈색이기도 하고요. 좀 따뜻하게 보이죠. 그죠? 온화하게 보이고. 자, 이 갈색 컬러 렌즈는요. 갈색 컬러 렌즈의 분광 투과율 곡선을 보시면은 단파장을 흡수를 해서 차단을 해주고 있었어요. 단파장을 차단해 준다는 것은 눈부심을 발생시키는 가장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에서 단파장이 눈부심을 일으키는 파장대잖아요. 그래서 눈부심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단파장은 산란이 많기 때문에, 산란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도를 높일 수 있는, 대비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장파장 쪽에 투과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색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대비감도를 높여준다,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컬러 렌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흐린 날이라든지 안개 낀 날이라든지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감도 높여주면 조금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 갈색이기 때문에 색이 조금 어둡죠. 그렇기 때문에 강량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컨트라스트를 높이고자 할 때 낮에, 그죠? 해가 있는데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갈색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노란색을 비교를 하면서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노란색 보게 되면 굉장히 차이값이 컸어요. 그러니까는 단파장은 완전히 이제 흡수해서 차단을 해주고 장파장 확 받아들이고, 이 대비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슷하면서 다른 것이, 갈색이나 노란색이 둘 다 대비감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유용하기는 한데, 갈색은 좀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대비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량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조금 눈이 편하면서 대비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야외에서 뭐 스포츠를 할 때 낮에 스포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눈부심 줄이면서 조금 뭐 어떤 사물의 타겟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뭐 골프의 공, 뭐 사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그런 목표점 뭐 이런 거 봐야 된다. 타겟이 있는 경우에는 낮에 쓰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갈색이 맞는데, 좀 광량이 좀 적어요. 태양광을 충분히 그러니까 좀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 노란색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내에서 어떤 대비감도를 높이는 그런 스포츠라고 했었을 때는 노란색을 쓰시는 게 맞죠.
바깥보다는 광량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대비 감도를 높이되 좀 광량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면 갈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광량이 비교적 적은 실내의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노란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이 대비 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원색이다 보니까 오래 쓰면 굉장히 자극감이 커요. 눈이 아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사격 같은 이제 뭐 종목의 어떤 이제 약간 직업적으로 한다 그런 경우에, 뭐 직업이 아니라도 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단시간에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오래 쓸 때는 좀 눈부심이, 아니 눈의 피로감이 클 수 있는 그런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색 렌즈랑 노란색 렌즈는 두 가지를 꼭 비교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컬러인데요. 파란색 컬러의 분광투과율 곡선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장파장을 잘 흡수를 하고 있어요. 빨간색 쪽에. 그래서 장파장이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쓰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렌즈고요. 대표적인 예로 백열등 있죠. 백열등. 백열등에서의 그 파장별 그 세기를 보게 되면은 백열등은 유난히 장파장 쪽에 그 파장에서의 어떤 그 세기가 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오랫동안 뭐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란색 컬러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눈이 편하게 이제 눈을 편하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녹색 컬러 렌즈인데요. 사실 녹색 컬러가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좋은, 우리 눈에 좋은 컬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실제 나와 있는 그 뭐 선글라스나 착색 렌즈는 녹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컬러 매치가 좀 힘든 색깔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보면 저희 레이벤 선글라스 보면 녹색이잖아요. 근데 그 레이벤이 그 선글라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에비에이터,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착용을 하려고 만든 선글라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눈부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된 컬러에다가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 선글라스 눈부심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디자인이에요. 컬러며 형태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 역시 녹색이었어요. 그래서 녹색 컬러 렌즈가 사실은 눈에는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렌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광 투과율 곡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지만 그 단파장이랑 장파장이랑을 딱 차단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수차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555나노메타 밝은 상황에서 그 이제 선명하게 느끼는 그 파장대가 가장 많이 투과가 되는 그런 렌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정 피로에 있어서 가장 안정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컬러는 녹색 컬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란색 컬러,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갈색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대비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컬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보람이 파란 색감의 단파장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컬러고요. 그래서 콘트라스트 대비감도를 높이는 데 가장 유용한 그런 이제 색이기 때문에 어떤 사경용이라든지 스키용이라든지 이렇게 썼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대비감도가 높으니까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안개 낀 날 조금 광량이 없잖아요. 안개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더 선명하게 봐서 좀 안전하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컬러로서 노란색이 선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색이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드린 컬러가 분홍색 컬러였습니다. 분홍색 컬러는 이제 많이들 찾으시기는 한데 사실은 좋은 게 전혀 없다. 순전히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실제 분광 투과율 곡선에서 보면 우리 눈에 가장 이제 좋은 그 녹색과 녹황색 파장대가 오히려 차단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감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많이들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눈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위에 있는 표는 앞서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 줄 수 있을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나중에 실제 적용하시기에는 이 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컬러 렌즈 상품 이름, 이렇게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엔 전체 그 농도가 동일하게 다 들어있는 그런 컬러 렌즈도 있고, 아니면은 위에는 짙고 밑에는 좀 연해지는 이런 이제 그레디언트의 컬러 렌즈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농도가 동일한 거를 풀 컬러 렌즈 라고 부르고, 위아래가 좀 다르다. 그레디언트 위에는 좀 진하고 밑에는 연해지는 이런 그레디언트 그라데이션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프 컬러, 투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랑 연계했었을 때 비행기 조종사, 그죠? 멀리를 볼 때는 좀 눈부심이 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진한 컬러가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아래쪽엔 또 이렇게 계기판 이런 거 봐야 되니까 투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때 적용하기 좋은 그런 이제 형태가 그레디언트, 그죠? 그라데이션 된 이런 형태입니다. 또는 또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도 멀리에는 원거리 도수,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근거리 도수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원거리 부는 보통 이제 멀리를 볼 때 낮에 같은 경우에 보통 하니까 조금 색을 비교적 좀 진하게 넣고, 아래쪽 근거리 부는 보통 책 보거나 글 보거나, 그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니까 좀 투명한 식의 어떤 농도를 갖다 연하게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누진 렌즈 구조상 기본적으로 약간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색깔의 변화를 같이 또 줘버리면 조금 적응하기가 또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컬러 렌즈와 관련한 퀴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분광 투과율 곡선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컬러의 착색 렌즈를 나타낸 분광 투과율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정도로 멸광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농도에 따라서 멸광률은 더 커질 거고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회색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등한 어떤 멸광률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회색 컬러는 색조 구분이 용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색깔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의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회색을 권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 후 권하기 가장 적합한 컬러 렌즈는 뭘까요? 갈색이겠죠, 갈색. 그죠? 백내장 수술했어요. 인공수정제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공수정제는 기존의 수정제만큼 자외선 흡수를 잘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눈부심이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병원에서도 아마 수술하고 나서는 안경원에서 갈색 렌즈 같은 거 착용하시면 훨씬 더 눈이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많이들 안내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는 눈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럴 때 이렇게 갈색 렌즈 혹은 앞서서 살펴보셨었던 강광 렌즈에 있어서 갈색 렌즈를 권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비감도 향상이 가장 효과적인 컬러라고 하면, 대비감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단파장 영역을 잘 차단을 해주면 좋은데, 그 영역을 차단해주는 컬러가 갈색과 노란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컬러라고 했으니까 노란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이러면은 사경용 타겟을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비감도 향상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